물끄러미 선채 해가 저물고 웅크리고 앉아 밤이 깊어도 결국 너는 나타나지 않잖아. 거짓말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애육원이라는 보육원에서 15년을 살고 퇴소한 지는 4년차 된 보호종료 아동 24살 조규환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육원에 5살 때 입소하고 초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저희 보육원에 합창단이 생겼거든요. 그때 현대 기아차의 지원으로 꿈을 품은 메아리 합창단이라고 이제 합창단이 생겼는데, 사실 합창단을 하면 예쁜 단복도 입을 수 있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모여서 또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고 이런 모습이 저한테도 신기하고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합창단 활동에 참여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음악에 대한 진로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고3 때 저한테 이제 성악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고3 때 이제 저희 보육원 사무실 선생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울에서 한 선교단체가 음악 콩쿠르를 여는데 거기에서 대상을 받으면 해외를 공짜로 보내준다더라. 근데 저는 그때 솔직히 해외를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콩쿠르를 참여했는데, 마침 그때 콩쿠르 심사 맡으셨던 분이 저한테 이제 성악을 배워보지 않을래라고 권유를 해주셔서 그때 바로 좋다고 대답을 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성악을 준비하면서도 힘든 적이 한 번 있었는데, 합창을 할 때도 힘든 적이 또 한 번 있었거든요. 총 크게 2번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일단은 초등학생 때 보육원에서 합창단 활동을 했을 때 저한테는 사실 보육원의 합창단 활동이 좀 자랑거리였고, 제가 오히려 반 친구들한테 먼저 나 보육원에 살아 이렇게 자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중학생이 되고 나서 반 친구들이 저한테 보육원 사는 것을 좀 약점으로 삼아서 따돌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느꼈던 게, 초등학교 때는 내가 보육원에 사는 게 자랑거리라고 먼저 자랑을 했는데 지금은 보육원에 살아서 좀 놀림을 받고 따돌림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보육원에 사는 것이 창피하고 또 부끄럽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합창단 활동하는 것도 좀 하기 싫고, 이래서 그때 처음으로 좀 음악을 그만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2번째는 성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고3 때 처음 시작한 건데, 사실 그 전까지는 제가 특성화고를 다니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고3 때 갑작스럽게 성악을 하게 되고, 또 갑자기 대학 입시를 반년 만에 준비하려고 하니까 좀 대학에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었고, 또 대학 입시 무대를 한 번도 서보지 않아서 좀 많이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게, 고3 때 이제 마침 광주역에서 저한테 성악 무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때 성악 무대를 했고, 그 무대를 통해서 제가 대학 입시 무대에 대한 긴장감도 좀 해소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대학 입시 때 좀 긴장하지 않고 잘 노래를 불러서 대학에 잘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어려움 모두 좀 사회적 지원을 통해서 잘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보육원에 살고 있을 때 광주역에 합창 공연을 가거나, 아니면 저희 보육원에서 이제 광주역과 같이 연계해서 광주역에서 코레일 여행 상품이라든지 기차 여행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이제 계셨던 광주 역장님이 지금은 이제 다른 역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광주역에서 버스킹을 한다는 소식 듣고 다른 역에서 이제 저를 보러 또 이렇게 와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광주역장님을 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아예 안 했는데, 끝날 때 이제 갑자기 직원분 통해서 광주역장님이 저를 보러 오신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만남이 성사됐었고, 또 광주역장님을 만났는데 그때 광주역장님께서 이제 저희 보육원이랑 있었던 뭐 추억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제가 직접 감사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좀 받기만 하고 또 감사드린다라는 말을 좀 하게 될지 몰랐는데 또 이렇게 좋은 기회 통해서 직접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경험이고 또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좀 돈이라든지 이런 지원보다는 사람들이 응원도 해주고 또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보육원에서 뭐 진로를 준비하든지 목표를 잡고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사실 금전적인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망설이고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하려는 의지가 있고 주변 사람들이 응원을 해주거나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나도 힘을 얻어서 또 꿈을 잘 준비할 수 있으니까 사실 금전적인 지원 이런 거를 딱히 이렇게 크게 생각하면서 좀 꿈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마라 라고 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립을 처음 시작하고 나서 제가 할 줄 아는 요리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배달 음식도 자주 시켜 먹고 또 밖에서 외식을 자주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좀 잦은 외식과 또 배달 음식을 시켜 먹다 보니까 저한테 가지고 있는 돈의 90%가 식비로 또 쓰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또 대학생이기도 하고 교통비라든지 뭐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필요한 교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는데 식비로 90%의 돈을 쓰다 보니까 좀 금전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줄 아는 요리가 없어서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있었고 또 자립을 처음 시작하고 나서 집에 여러 가지 잦은 문제들이 조금씩 있었거든요. 뭐 세탁기가 고장이 나기도 했었고 컴퓨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래서 세탁기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좀 찾아봐가지고 사용하는 법을 좀 알아봐서 이렇게 다뤘던 적도 있고 컴퓨터 같은 경우도 제가 학교 선배를 직접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학교 선배한테 설치하는 거 부탁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새벽에 좀 몸이 아파서 응급실에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응급실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돈이 얼만큼 나올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때 가지고 있는 돈은 거의 없다 보니까 응급실에 가기도 망설여져서 그냥 집에서 비상약 먹으면서 버텼던 적도 있습니다. 버스킹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그동안 보육원에서 어떻게 살아왔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살펴봤었거든요. 근데 살펴보다 보니까 저는 사실 보육원에서 살았기 때문에 좀 더 잘 성장할 수 있었고 오히려 보육원에서 저한테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제가 좀 잘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이 18 어른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정부나 뭐 민간 이런 기업이나 아니면 정부 상대로 보호종류 아동들을 위해서 뭔가 개선을 시켜주세요 이런 문제점들을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했었는데 제 보육원 생활을 살펴보니까 오히려 제가 보육원에서 살아서 잘 성장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런 지원들을 받고 또 감사함을 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또 이제 제가 어려울 때 또 힘들 때도 가장 또 위로가 됐던 이 노래라는 걸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땡큐 버스킹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는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곡을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그 곡의 뭐 가사도 물론 좋긴 하지만 처음부터 이제 전주부터 나오는 그 밝은 분위기가 또 들을 때마다 계속 저를 좀 행복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살면서 유일하게 들을 때마다 계속 또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서 저는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좋아합니다. 노래는 제가 정말 좋아해서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 노래를 하다 보니까 물론 뭐 금전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컸던 좀 전과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음악에 대한 흥미가 좀 많이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음악을 정말 좋아하고 좀 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면은 계속 성악을 전공할 수 있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음악을 계속 전공해서 과연 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또 돈을 좀 잘 벌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봤을 때 차라리 내가
진로를 좀 선택하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을 좀 선택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래서 전과를 했었고 제가 이 땡큐 버스킹을 통해서 또 노래를 시작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실 이 프로젝트를 하는 게 저한테도 되게 의미가 깊고 또 제가 보호종류 아동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한테 관심도 받고 응원도 받을 수 있어서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미래적인 목표가 있다면 이 프로젝트 하면서 사람들한테 받았던 관심, 응원 이런 거를 좀 잊지 않고 더 제가 후배들한테도 이런 기운이나 아니면 이런 영향을 좀 전달해주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한테 제가 보육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 성장한 사람 이렇게 기억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람들이 주셨던 관심, 응원 다 잊지 않고 앞으로도 더 밝은 보호종류 아동이자 또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린 사랑이란 배를 타고 떠나갈 거야.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린 괜찮을 거야.